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임재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지표별 채권 시장 영향과 9월 채권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선 첫 번째로 고용 지표, 이제 요즘은 지표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금리 동향이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부분부터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제 최근에 미국 제10년 기준으로 이제 4.3%대를 상회를 하면서 뭐 2008년 이때 보았던 전고점도 이제 좀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세는 올해 이제 금리의 움직임을 지배했던 인플레에 대한 우려나 단기적인 긴축 우려보다는 이제 내년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이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에서 고용 수요의 둔화를 확인을 하면서 이제 탈퇴했던 고용 여건이 점차 근용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인플레 둔화세까지 확인을 하면서 시장은 이제 점차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를 좀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제 고용 수요를 좀 뜯어서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서비스 업종으로 고용의 타이트함이 좀 크게 부각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레저와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도 쇼티지가 이제 완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해당 섹터에서도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제 빠르게 둔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고용 지표가 나타나기 전에 이러한 고용 관련 지표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았었고요. 실제로 미국의 이제 8월 귀농업 취업자 수를 이제 살펴보니까 전월 대비 18.7만 명 정도 늘어나면서 코로나 이전 평년 수준에서 이제 양호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두 달, 6월과 7월 실적치가 합쳐서 이제 12만 명 취업자 수가 하향 조정되면서 시장의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하는 영향을 보였고, 국내 또한 단기적인 반응은 좀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업자 수에 더해서 이제 실업률도 3.5%에서 0.2%포인트 정도 높아졌고요. 특히 중요했던 점은 이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월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고용은 과열이 완화되는 정도에서 이제 평년 17만 명 정도 수준의 양호한 취업자 수 증가 유지하는 가운데 임금 중심으로 인플레 압력이 조금 경감되는 이러한 골디락스 양상에 좀 더 한 발 다가갔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금리가 네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요즘은 지표를 많이 봅니다. 소비도 보고 고용도 보고 최근에 또 유가까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FOMC가 이번 달에 좀 위치가 되어 있는 만큼 이런 물가 지표들이 이런 FOMC 미칠 영향력까지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최근에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기대 인플레도 오르면서 좀 우려가 있지만 큰 틀에서의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둔화세 흐름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FO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월 대비 이제 0.2% 수준으로 현재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수준으로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할 경우 이제 연말에는 3.3%대까지 물가가 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긴축 압력 또한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물가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월별로는 이제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제 3개월 전 기준 대비한 상승률을 보게 되면 근원과 헤드라인, CPI 모두 이제 물가 모멘텀이 좀 빠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고차 중심으로 이 재화 물가 우려가 조금 있었지만 선행 지수인 이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좀 빠지면서 이 중고차 가격의 하락세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동차 이런 내구재에 대한 수요도 좀 제한적이고 최근에는 재고도 증가하는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물가는 재화 그리고 재화를 제외한 서비스가 남는데 서비스는 이제 집세 그리고 이 집을 제외한 이제 서비스 물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집세 같은 경우에도 CPI나 이 PCI에서 이제 이 집세를 집계하는 방식은 시장 거래가에 호행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렌트비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집세 또한 계속 둔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 서비스업에서 집세를 제외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고용시장과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이제 평균 임금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서베이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 근원적인 성격이 강한 ECI 고용비용지수나 애틀랜타 페드에서 집계하는 임금이나 이런 근원적인 성격의 임금 모두 다 둔화가 되고 있고요. 이 서비스업 물가와 임금 간의 상관관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임금 둔화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지금도 확인되는 것처럼 지속적인 서비스업 물가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9월 FOMC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자면 9월 FOMC에서는 5.75% 점도표 정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점도표의 분포, 그러니까 5.75보다 아래를 보는 투표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지난 6월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지난 6월 FOMC에서는 연내 이제 연방기금금리 5.75%의 기준으로 연말에 이제 근원 PC가 3.9% 정도까지는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0.2% MOM으로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연말에 이 근원 PC 3.9% 전망을 하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경기가 예상보다 견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가 둔화세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에 대한 물가 지표까지 미리 좀 당겨가지고 FOMC의 전망까지 연결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9월에 채권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전략도 좀 붙여주십시오. 네, 9월 채권은 우선 미국채 금리는 지금 4.2%대 정도로 좀 레벨이 많이 높아졌는데 이 높아진 금리 레인지에서 추간적인 상방 압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FOMC 이전까지는 좀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9월 FOMC에서 연내 이제 한 차례 금리 인상은 좀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기대가 확대가 되면서 금리 하방 압력이 FOMC를 지나면서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 매크로 지표로는 애틀랜타 페드의 웨이지 트래커나 ECR과 같은 이 근원임금 상승세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금리 상방 압력이 진짜 높아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전고점이 4.3%대 정도는 단기적으로 트라이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 요건이 고용시장 둔화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가 최근에 오른 게 수요 측 요인이 아니라 공급 측 요인에 기인한 점이라는 점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회복세가 여전히 더디고요. 미국 또한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또한 상방 압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 입장에서 공급 쪽 요인으로만 오르는 유가라면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연내 이제 긴축 우려를 자극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현재 미국 10년 기준 4.3%, 4.2%대 정도면 좀 투자 기회로 검토할 필요성이 좀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내용들 잘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메리츠 증권의 임재혁 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